인류 문명이 발전하며 기록해온 수만 가지 예술적 성취 중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완벽한 걸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서양 미술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기념비적인 작품인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분석하기 위해 이곳 스페인 마드리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캔버스는 단순한 국왕 가족의 초상화를 넘어서 인간의 시각적 인지 능력과 존재의 본질적인 가치를 심도 있게 질문하는 고도의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이로운 기록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1656년 합스부르크 왕조의 심장부였던 알카사르 궁전 내부로 들어가 3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이 걸작에 층층이 쌓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예술과 인문학의 융합을 통해 인류의 지적 지평을 넓힌 세계 100대 역사적 사건 중에서 이 작품의 탄생은 정확히 50번째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위대한 도전입니다. 17세기 스페인은 합스부르크 왕조의 영광이 저물어가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측면에서는 황금기라고 불릴 만큼 찬란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마드리드는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특히 국왕 펠리페 4세의 강력한 예술 후원 아래 수많은 걸작들이 궁정 화가들에 의해 탄생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스페인 제국은 유럽 전역은 물론 아메리카 대륙까지 뻗어있는 막대한 영토를 통치하며 세계의 중심으로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개 18cm의 높이와 276cm의 너비를 가진 이 거대한 화폭 속으로 들어가 작품의 세밀한 구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중앙에서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5살의 마르가리타 공주이며 그녀를 둘러싼 시녀들과 여러 인물들이 복잡한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화가 벨라스케스의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진 산티아고 기사단의 붉은 십자가는 그가 갈망했던 귀족적 지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중요한 역사적 표식입니다. 배경의 거울 속에는 펠리페 4세와 마리아나 왕비의 모습이 비치고 있으며 이는 관람객이 서 있는 바로 그 공간에 국왕 부부가 존재함을 암시합니다. 난쟁이 니콜라시토가 잠든 커다란 개에게 발을 올리고 있는 장면은 왕실의 기묘한 일상과 동물에 대한 당시의 시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배경이 된 마드리드 알카사르 궁전의 높은 천장과 벽면에 걸린 수많은 그림들은 당시 스페인 왕실의 방대한 예술 수집 규모를 짐작하게 합니다. 벨라스케스의 손에 들린 붓과 팔레트,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안료들은 화가의 창조적 행위가 이 거대한 작품의 핵심 주제 중 하나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르가리타 공주의 드레스에 사용된 최고급 비단의 질감과 은색 장식들은 17세기 스페인 왕실의 화려함과 당시의 정교한 직조 기술을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뒷문 계단에 서 있는 궁정관리 호세 니에토의 실루엣은 화면 밖으로 이어지는 공간감을 형성하며 작품의 신비로운 깊이감과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녀 마리아 아구스티나의 충성스러운 눈빛은 공주를 향한 세심한 보살핌과 동시에 궁정 내부의 엄격한 위계 질서를 조용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개의 털 한 올 한 올과 그 옆으로 드리워진 사실적인 그림자들은 벨라스케스가 추구했던 극한의 사실주의적 묘사력을 잘 보여줍니다. 화면의 소실점과 거울의 배치, 그리고 인물들의 시선 처리를 도식화해 보면 이 작품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시각적 함정인지 학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작업실 오른쪽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은 먼지 입자까지 보일 듯한 공기의 질감을 형성하며 작품 전체의 깊은 공간감과 신비로운 분위기를 부여합니다. 벽면에 걸린 루벤스와 요르단스의 작품들은 단순히 배경 장식이 아니라 벨라스케스가 존경했던 거장들에 대한 오마주이자 화가로서의 지적 자부심을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펠리페 4세와 벨라스케스의 관계는 단순한 주종 관계를 넘어 예술적 동반자였으며 국왕은 화가의 작업실에 수시로 방문하여 그의 창작 과정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울트라마린과 납주석 옐로우 등 당시 최고급 안료들을 섞어 만들어낸 색채의 조화는 3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영롱한 빛을 잃지 않고 관람객을 압도합니다. 벨라스케스 사후에 덧칠된 것으로 알려진 산티아고 기사단의 십자가는 그가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명예로운 신분 상승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상징하는 감동적인 흔적입니다. 거대한 이젤의 뒷면이
관람객을 향하고 있는 배치는 화가가 현재 그리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며 시각적 수수께끼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공주와 화가의 시선이 관람객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그림을 보는 주체가 아니라 그림 속 공간의 일부가 되는 독특한 시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현대 철학자 미셸 푸코는 그의 저서 말과 사물의 서두에서 이 작품을 인용하며 고전적 재현 체계의 붕괴와 지식의 고고학적 관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이 한 점의 그림에 매료되어 58점의 연작을 남겼으며 이는 벨라스케스의 걸작이 현대 미술의 거장들에게도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었음을 보여줍니다. 1984년 프라도 미술관에서 이루어진 대대적인 보존 수복 작업을 통해 수세기 동안 쌓인 먼지를 제거하자 벨라스케스가 의도했던 투명한 빛의 층위가 마침내 복원되었습니다. 첨단 엑스레이 분석을 통해 밝혀진 캔버스 밑바닥에 숨겨진 밑그림들은 벨라스케스가 최종 구도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얀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속 거울과 신녀들의 거울을 비교해보면 벨라스케스가 고전적 전통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재해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주에게 바쳐진 붉은 진을 그르신 부카로는 당시 스페인 귀족 사회의 독특한 기호품이었으며 이는 왕실의 일상적인 풍경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장치입니다. 화면의 상단 절반을 차지하는 어둡고 거대한 빈 공간은 인물들이 위치한 하단부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공간 전체에 엄숙하고 장엄한 무게감을 더해줍니다. 스페인 왕실 문서고에 보관된 기록들은 벨라스케스가 단순한 화가를 넘어 궁정의 주요 관직을 수행하며 왕실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합니다. 이 정교한 3D 구도 도표는 관람객의 위치와 거울의 반사 각도를 기하학적으로 계산하여 이 작품이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된 시각적 건축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르가리타 공주의 금빛 머리카락 위로 부드럽게 부서지는 빛의 표현은 벨라스케스가 빛과 색채를 다루는 데 있어 당대 최고의 거장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가까이서 보면 거친 붓터치에 불과하지만 멀리서 보면 완벽한 형상으로 살아나는 그의 독특한 화법은 훗날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지대한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스페인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 앞에는 이 불멸의 걸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찾아온 관람객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품이 탄생한 지 360년이 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술사학자들은 시녀들 속에 담긴 다층적인 상징과 의미를 분석하며 열띤 학술적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